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맞나요? 기억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인에게 가불을 전정으로 묻는다기보다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재판부에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증인신문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이 증인신문 그 질문지에 미리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그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 즉흥적으로 나온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자리는요, 검찰이나 경찰의 조서와 혐의를 바탕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가지고 재판관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이거 법은 왜곡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저 자리에서는 직접주의, 공판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묻고 답하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 조사나 경찰 조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재판관과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할 겁니다. 포고령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누가 작성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고령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포고령의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잘못되고 위법성이 있는 이 포고령을 본인이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은 지엽적인 겁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네, 쭉 들으셨는데요. 자,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굉장히 서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서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해석하기에는 입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증인신문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호적인 증인이라는 것이 가만히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과 우호 증인인 것은 이제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증인신문을 이렇게 쭉 질문을 적게 되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맞나요? 기억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인에게 가불을 전정으로 묻는다기보다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재판부에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증인신문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이 증인신문 그 질문지에 미리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그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 즉흥적으로 나온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본인의 기억나는 대로 다 이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반대 신문을 좀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도
수도 있었거든요. 이 역시도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과정 그리고 증인의 반응이라든지 네. 물어보는 그 변호인 측이란 당사자들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 신문에 주저한다라든지 응하지 않는다라든지 이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이제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 강성필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포고령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장난입니까 이게? 왜 웃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누가 작성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고령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포고령의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잘못되고 위법성이 있는 이 포고령을 본인이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은 지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김용현 장관에게 떠넘기듯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뺏겼었다. 근데 이 역시도 바로 거짓임이 드러나잖아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방의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해명들이 본인들이 말해놓고 본인들이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과거 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추후라도 이 포고령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정정 발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행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다시 정리하지만 잘못된 포고문인 거, 위법성이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짧게 끝날 거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정선거 의혹을 반나절 만에 이게 규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이 2, 3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말에 대해서 본인들이 탄핵을 하고 본인들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희 의원님 일단은 대통령이 평상시 보고하면은 법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문제 없나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봤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야당이 그냥 좀 경고성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겼다. 이런 취지들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평소 같으면 이제 법전을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볼 이유가 딱히 없었다. 이제 그런 걸 또 보여주는 반증하는 어떤 정황이 될 수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웃으면서 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걸어간 장면이죠. 탄핵이 장난입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나오게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그 다음 날 활짝 웃으면서 기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대통령 체포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서로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저 자리는요. 검찰이나 경찰의 조소와 혐의를 바탕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가지고 재판관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이거 법은 왜곡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저 자리에서는 직접주의, 공판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묻고 답하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재판관과 국민들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증교사할 때 전화를 하고 나서 며칠 뒤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위증교사를 어떻게 하면 된다면서 참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말로 정말 말 맞추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공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억이라든가 다른 사실과 다른 것을 따지는 묻고 답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 맞추기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적절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